18년 만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는 돈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에 당사자인 청년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요.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 열흘이 지났지만 청년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는 4%포인트 인상이 주 원인입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자취비, 취업 준비 비용에 벌써 한계치인데 연금까지 더 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끝나면은 내가 계획을 할 것 같은데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세금도 더 늘어날 것 같고 보험료도 더 내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살기 힘든데 앞으로 그걸 또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청년들이 한탕주의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코인에 투자도 하고 막 주식에도 막 한 방에 해가지고 뭐 파이어족이 되겠다 막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전 그게 지금 사회가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네가 열심히 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한탕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다. 아, 이제 저거는 우리가 다 갚아야 될 돈이구나. 와, 진짜 큰일 났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 보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온 28살 민동환입니다. 막상 이제 공부를 하자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부채가 많고 이제 미래 세대 그리고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부채들이 쌓여있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구나.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아무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청년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강제적인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기대하고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건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그거 정보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한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기형적인 구조여서 미래에 돈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기서 돈을 넣는다? 투자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봤다라면은 투자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기사가 뜬 걸 봤는데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납부된 건이 200만 건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행정비용만 19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보를 막 보면서 내가 국민연금에 투자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연금 지출이 확 늘어날 게 예상이 되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연금이 내 미래를 보장하기보다는 이제 미적립 부채가 뭐 2천조 원이라 그러고 매년 30조 원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감당을 하냐를 돌아봤을 때 지금의 청년 세대나 미래 세대가 감당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부담해야 될 짐이구나, 내가 갚아야 될 짐들이구나, 빚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뢰는 거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내 미래에 노후를 책임진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담만 지어주고 이제 보험료 폭탄만 나한테 던져줄 거라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걸로 뭐 신뢰를 갖는다?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들도 그렇고 이번에 연금개혁을 봤을 때도 저희에게 신뢰를 주기보다는 뭔가 그냥 정치권의 인기를 위해서 보여주기식 개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신뢰가 더욱 안 가는 거.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사진이 있는데 650만 원인가 내고 연금을 1억 2천만 원인가 낸 그 사진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이제 나도 저 연금 받으면서 미래 안전하게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저거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부채잖아 라고 댓글이 막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그 어디에 올려도 그렇게 막 나도 저 연금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보다는 이제 저거는 우리가 다 갚아야 될 돈이구나, 와 진짜 큰일 났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 보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막막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90년생이라고 예를 들어 90년이라고 가정하면은 향후에 아마 70세 정도 되어 은퇴를 할 텐데요. 그게 2060년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국민연금이 개혁되고 나서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이 대략 2065년 전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퇴직할 때쯤 돼서 적립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받을 돈이 없다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돈을 적립했는데 내 돈 어디 갔나 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늦춰 나갈 것이니까 2065년이 아니라 또 2070년, 80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늦춰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구사에서도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적립금이 이제 고갈되게 되면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제 그 부분을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정이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것이고요. 이걸 세금, 이게 보험료가 안 들어오니까 못 주겠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금으로 주게 된다면 보험료율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2050년대, 60년대 가면은 거의 보험료율이 거의 25에서 30%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 내고 건강보험 내고 국민연금 보험 내고 하면은 소득에서 이제 돈이 별로 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하나하나 개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개혁되는데 결국 상당한 부분의 이해관계자는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잘 동참을 해가지고 개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지금 나온 거는 2065년에 고갈된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도 너무 낙관적이다. 최근에 기사들을 보니까 그냥 그 낙관적이라고 다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전문가들도. 그런 거 봤을 때 20, 30대들이 65년이 되면은 딱 그때 50대, 60대여서 50대 정도여서 대월급이 많을 텐데, 근데 기금이 고갈되면은 저희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9% 주고 9% 내고 40% 주겠다 약속한 게 있고, 이제 이번에 그게 개혁이 돼가지고 13% 내고 42% 주겠다고 약속을 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기급을 보장하겠다,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근데 그걸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 기금이 고갈되면은 그 연금액 무조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뭐 세금으로라도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부담을 누가 하냐를 봤을 때 지금의 청년 세대들, 그 미래 세대들이 주게 될 것인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오르면은 기업에도 영향이 많이 갈 거고, 또 개인한테 영향이 많이 가는데, 또 기업한테 영향이 가면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한몫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될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좀 더 이렇게 수구적으로, 보수적으로 채용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개인들도 그 보험료를 감당하면서 내 월급의 50%, 60%를 내면서까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많이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고민하면서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50대 중반 이상 연령층들은 보험료 납부할 기한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의무납부 연령이 만 59세라 그러면 50세인 연령층들은 55, 56, 57, 58, 59, 5년 내고서부터는 이제 연금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냈던 게 뭐냐면, 저 연령별 차등보험료냐 뭐냐면
보험료 낼 기간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 올리는 속도를 좀 늦추고, 보험료 낼 기간이 짧은 사람은 빨리 올리자, 이 안을 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정치인들은 이거 전 세계에 없는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그러는데, 우리처럼 지난 26, 7년 동안 보험료를 1%포인트 못 올린 나라도 없어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그런 연금제도 운영하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나라답게 운영하는 OECD 연국들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 얘기를 갖고 가는데, 저 같은 세대 있잖아요. 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세대들은 소득 대체율 70%, 지금 올렸다는 게 43%지 않습니까? 소득 대체율 70%가 88년부터 98년까지 적용이 됐어요. 11년. 근데 보험료는 3%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게 적게 내고 말도 못하게 많이 받은 세대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 세대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지금의 젊은 세대조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대체율이나 기금 손실 시점으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소득 대체율 43%에서 이미 발생한 그 받기로 한 돈 대비 부족한 게 국민연금 2060조인데, 그 돈이 더 늘어나게 하지 않으려면 아까 21.2%, 그것도 앞으로 8년 뒤에 가서 13%로 가는 거 아니에요? 8.2%포인트인가요? 그만큼 지금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상대적인 것일 뿐 지금 우리 국민연금 모든 가입자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더 적게 내고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이 비교일 뿐이에요. 이 논쟁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그러면 낸 만큼 받는 제도로 바꿔서 내가 죽을 때까지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젊은 층들이 반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엔 아마 헨리라 그러죠. 소득을 많이, 나는 꽤 소득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왜 내 자산은 쌓이지 않지? 이제 이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서는 그런 기회가 적은 것이죠. 지금의 베이비부머 세대들, 미국이나 서구사회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2차 대전 후입니다. 고성장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일자리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면은 가격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자산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안 왔는데 서구사회 같은 경우, 특히 유럽 같은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세금을 40~50% 내니까 이게 돈을 소득을 벌더라도 내가 부자가 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고령화가 계속 진전되면은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일단 젊은 사람들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에다가 일자리가 있더라도 돈이 모이지가 않네, 이런 것들의 불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도 나중에 아직은 좀 남은 것 같은데요.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경제 얘기를 하면 항상 좀 비관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부동산 값도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고 물가도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취업 시장은 얼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쉬는 청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봤을 때 저도 지금 실제로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암담해요. 너무 암담하고 이거 나라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암담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뭐 세금, 보험료가 다 인상된다라는 저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이 재정이 악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그거를 땜빵하기 위해서 지금 그때
일하고 있는 청년 세대나 미래 세대한테 더 큰 부담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보험료도 지금보다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나라에서 계속 세금을 늘린다 그러고 뭐 보험료를 늘린다 그러는 게 지금 청년 세대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자신의 앞날에 있어서 계획을 함에 있어서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현실적으로 월급만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를 이렇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지금 집을 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청년들이 한탕주의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코인에 투자도 하고 막 주식에도 막 한 방에 해가지고 뭐 파이어족이 되겠다. 주변에서 그런 친구도 많이 보거든요. 코인 하는 친구도 정말 많이 보는데 막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전 그게 지금 사회가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네가 열심히 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한탕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다 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청년들도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그냥 한탕주의에 빠져서 코인이나 주식이나 약간 한 번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도 살기 힘든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살기 힘든데 앞으로 그걸 또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놔야지 내 인생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은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선진국 사회가 한 65세 정도 전후가 이제 은퇴 연령입니다. 퇴직 연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5세 정도이고, 물론 60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퇴직하는 연령은 55세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보면은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인데, 그게 이제 일찍 직장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이 거의 한 40% 정도 깎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동화되면서 이제 고용하는 숫자가 적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 이제 80년대 한참 베이비 부모가 취업할 때 고성장이었는데요. 그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50대, 60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빨리 직장을 많은 숫자가 빨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동시장만, 예를 들어 내가 한 65세 정도까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다 하면은 국민연금 납입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요. 나의 소득도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이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들어오는 인컴, 소득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그 지출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더블 케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내가 부양을 하고 성인 자녀의 이제 여러 가지 결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더블 케어라고 그러는데, 서구 사회는 일찌감치 복지 사회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의 부양은 국가가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되고, 아니면은 부모님들의 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의 부모님 세대는 연금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부분도 부족하고 겨우 기초연금 정도니까 결국은 이제 자녀가 상당 부분을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블 케어 문제, 그 다음에 직장은 좀 빨리 나가야 되는 것. 이 국민연금, 공적연금 받는 평균 수령액은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도 평균 한 110만 원 정도 되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퇴 후의 노후 생활의 가장 걸림돌, 선진국과 다른 가장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